저는 그 한국인 특유의 민초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진짜 한국어로 이제 대사 치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급스러운 귀족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거나 천박하지도 않아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노가다판 에이스인데 막 살면서도 선은 안 넘는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로 특유의 이 흥겹고 그 쌈마이한 개그 감성까지.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지금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감성이 없어. 맞아, 멋이 있어요. 약간 이제 저기 농촌 내려가면은 폼에 이렇게 딱 걷어붙이고 논 매다가 탁상 와가지고 막걸리 탁 내려놓고 김서방 저번에 이제 와이프한테 들킨 거 어떻게 됐어? 뭐 지랄 이런 감성. 근데 그런 것들이 장난스럽지만 천박하지 않고 또 속 깊고 따뜻하지만 무겁지 않아요.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해요.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송강호 주먹 감자짤. 야, 이게 나는 진짜 한국인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막 옷차림이야 이런 게 뭐 엄청 튀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저 욕도 욕이기는 하지만 뭐 엄청 쌍욕도 아니고 보면은 하씨 이것 봐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치? 까 잡수셔. 약간 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욕으로 쳐도 저는 bitch나 I'll fuck you up이나 you fucked up이나 이런 거 나는 별로. 여시나 까 잡수. 요게 전 딱이에요. 와, 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진을 보니 완전 아차 싶을 정도로 느낌이 오네요. 그래요? 근데 천박함을 안 넘게 잘 조절하는 컨텐츠가 많지 않던데 이게 온라인의 폐해지? 인터넷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국인들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맞아, 그 웃으며 던지는 그 해악. 어떻게 본다고 하면 약간 충청도 감성이지? 진짜 저는 이거만큼 한국적인 사진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래퍼 비프리가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탈조선하라고? 니네는 또 도망갈 거야? 야, 진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고 진짜 솔직히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에는 내가 무릎을 탁 쳤어. 그래,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살 거야.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증명을 할 거고 한국에서 잘 될 거야. 그리고 정작 저렇게 말하는 비프리는 영어가 더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름 돋게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그 한국 감성 제대로 담을 줄 아는 래퍼가 화지거든요. 화지도 영어 네이티브예요. 영어권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래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오히려 해외 나가가지고 그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한국인이라는 걸 티내려고 했어요. 정작 진짜 뭐 LA에서 한 3개월 살고 햄버거 좀 먹었다고 미국인인 척하는 애들보다 훨씬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한국어로 한국에서 해낼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리고 거기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맞아요. 뿌리는 소중한 겁니다. 이게 한국이 단일 민족이니까 더 그거를 체감을 못하는데 진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취미마저도 공장형이다. 취미마저도 효율을 따진다. 근데 솔까 말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있나 싶어. 나는 취미가 없거든. 야,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취미 없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뭐 아무리 직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음악도 있고 뭐 영화도 보고 있고 연기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떠드는 것도 하고 있고 사람도 만나고 있고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미국에서 트럭 기사 보면은 막 수천 킬로 달리잖아요. 트럭 기사가 운전하다가 멈춰서 쉬면서 유로 트럭 켜는 거야. 아니 그래, 나 음악 좋아해. 영화 좋아해. 연기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 근데 이게 나는 일이라니까? 내가 예전에 그 짤을 봤던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트럭 기사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잠깐 게임이나 좀 해야지 하고서 갓길에 세워두고 이제 저거 게임을 켜는데 유로 트럭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웃었는데 뭐야, 나잖아. 그치? 현역 군인이 FPS 하고 있는 거지. 왜지? 손흥민이 피파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피파랑은 다르지. 아니 유로 트럭이랑 실제 운전이랑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축구랑 피파는 많이 다르잖아. 취미라고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한다고 생각을 못할 뿐. 그런가? 네, 맞아요. 이게 덕업일치의 어두운 면이죠. 이런 비유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나만의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아니 당연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지. 근데 데이트가 끝났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가짠씀. 그니까 이제 또 가면 속상한데 24시간 같이 있으려니까 아쉬움도 생기는. 그래서 당연히 24시간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하긴 해. 총량을 따졌을 때. 근데 맞아. 장원 형이 네 방에서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있을 자리가 별로 없는 거야. 요리사가 요리 취미인 게 제일 무서우면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안성재나 뭐 최강록이나 이런 대단한 셰프들도 다 똑같은 소리 하잖아.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내 인생에서 이미 너무 버거울 정도로 자리를 빡빡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숨 돌릴 틈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많이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20대를 보내고 나니까 나를 잃어버렸어. 제가 이제 어제 또 그 구독자분 한 명이랑 밥을 먹었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연기하고 노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완전 전업 프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 근데 왜 이제 연기를 시작했느냐, 왜 노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요. 재밌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문득 기시감이 하나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직업을 삼겠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퓨어 취미는 뭐예요? 이게 지금이야 어떤 큰 책임감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을 텐데 결국에 이게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온전히 즐길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퓨어 취미는 뭐냐라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 뭐지? 나 그런 게 있나? 하다가 이제 좀 고민하더니 복싱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바텐더를 그만둔 이유. 그치. 친구도 촬영이 취미였는데 신문사 PD로 직업 되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 맞아. 나는 덕업일치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덕업일치가 되는 순간 취미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얻는 즐거움들이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즐기면서 하는 건 안 됩니다. 댄서 그만두고도 음악 들을 때 비트가 어떻고 그루브가 어떻고. 그치.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저 쉴 때는 가사 없는 사람 목소리 없는 노래 들어요. 왜냐면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그걸 뜯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작곡 안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주어진 새로운 곡이 왔을 때 그 곡을 보고서 설레고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가사를 쓰는 걸 되게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작곡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거라는 거야. 이게 어떤 구조인지가 보이겠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도 보일 거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내가 알아. 나는 작곡 배우면 내가 그냥 셀프 프로듀싱 하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 난 진짜 불행해질 거야. 다른 유튜브 볼 때를 분석하게 되나요? 제가 유튜브는 잘 안 보다 보니까 유튜브로는 제가 거의 다 음악만 듣거든요. 음악이랑 뮤직비디오. 근데 그런 것도 요즘 보면 다 그렇지? 저기서 연출이 어떻게 됐고 저기서 소리를 어떻게 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스토리보드를 짰고 그렇게밖에 머리가 안 굴러가. 맞아요. 그래서 덕업일치는 분명히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덕업일치가 되는 순간 다른 취미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음. 아는 만큼 보이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즐겁지는 않아요. 일 자체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미래 걱정도 있고 또 직업으로서의 일과 취미로서의 일은 분야가 같아도 좀 다른 법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게 한 번 합쳐놓으면 두 번 다시 분리는 안 돼요. 돌아가는 건 없어요. 빨간 약 같은 겁니다. 맞아.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나와 그냥 인간 나를 분리하는 건 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비유가 뭐냐면요. 자택근무해도 일하는 방이랑 침실 구분하라 그러잖아. 딱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냥 원룸 살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맞아요. 작업 공간 분리? 내가 지금 이 집 살면서 그 효과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진짜 하다못해 칸막이 하나로라도 분리를 해놔야 마음이 놓여. 사람이 자기가 여기서는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 사이에도 각방 쓰고 또 그 넓은 집 살아야 된다. 서로 방이 멀리 있는 집 살아야 된다라는 소리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지. 정말 이제 아무리 오래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영역은 필요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취미 찾기가 진짜 빡세요. 킥복싱? 음악? 공연? 대화? 난 심지어 대화도 일이야. 방송? 연기? 영화?
부부 사이에 공간 분리한다니까 나쁜 말 어렵긴 하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분리 공간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대략 한 20km? 존나 분리된 공간. 네. 헬스 러닝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워킹 패드에서 걷는 거 요거는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좀 즐기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드물게 제가 같이 있으면 뭔가 같이 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노는 걸. 이게 저를 실제로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랑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각이 보이면 바로 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도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그냥 같이 떠들고 싶고 그림 그리고 싶고 산책 나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내가 평생 없었는데 최근에 좀 생겼어. 이 사람들이랑은 내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그래서 나 이제 차 사려는 것들이 대부분은 좀 대승적인 이유기는 한데 뭐 대승적인 이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생각도 있는 게 드라이브. 요게 이제 제가 슬슬 취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긴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저한테 찾아왔어요. 유아람이 모는 차 타보고 싶긴 하네. 그 목숨 코인 몇 개예요? 내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보험 많이 들어놨슈 걱정 마쇼. 아니 근데 뭐 보험이 있어도 사실 죽으면 수령 못 하잖아. 부활 주문서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취미를 이제 좀 만들어 보려고요. 좋아하는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경기도권으로 나가서라도 좀 드라이브하고 여행하고 당일치기로라도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그림 하나씩 깨작깨작 대고. 맞아, 여행이 취미라는 게 나는 원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야 좀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아닐까 싶어.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내가 망해가지고 대리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난 이제 이것마저도 잃어버리겠지. 아 씨발 그건 하기 싫다 진짜. 드라이브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기 싫어요. 돈 안 벌래 저걸로는. 솔직히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네. 내가 그림으로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더 편하게 그리긴 하나 보다. 어쩌면 그림 그리기도 취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나마? 근데 내가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는 뭔가 하나 소재를 말하면은 그냥 1시간씩 줄줄줄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짧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겪어보지 못했거든. 나는 보통 내가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다른 사례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게 그냥 숨 쉬듯이 당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버튼을 누르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야. 나는 평소에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니까 생각보다 말이 별로 안 나온다. 몰라서 진짜로 순수하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꿈꿀 수 있다는 것들이 참 행복한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대체 몇 년 만에 느껴보는지 모르겠어. 몇 년? 나 진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하는 소리지만 나는 심지어 사랑도 일처럼 했어. 뭐 내가 이 사람의 남자니까, 이 여자의 남자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 이거에 목을 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여자들이 뭐라 부르냐? 노잼이라 부릅니다.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재미없는 남자의 전형이죠. 아니 그래 얘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건 알겠는데 같이 있을 때 재밌지는 않아. 맞아.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변했네? 내지는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냐오냐 키운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도 비교적 운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저런 것에 대해서 고마워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노력하는 걸 알아주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결국에 공감은 못했지. 부담스러워했고. 그치?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는 여자를 대한 게 아니라 일을 대했던 건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는 좀 여자를 대하려고. 나도 사랑 좀 하려고. 일 말고. 존나 30 돼가지고 인생 18 그래도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했다. 많이 배웠다. 해봤으니까 틀린 걸 알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사랑도 했다. 진짜로. 제가 일적으로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헤어졌는데 후폭풍이 이전과 차원이 다름. 그러게. 과연 그건 어떤 감정일까?
나는 연애하면서도 이게 내 서사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이제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누군가는 저보고 되게 냉정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무작정 이해하고 수긍하고 노력하는 것도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 그냥 순수하게 사랑만 했으면 그럴 수 없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물론 내가 이게 막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좀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 말싸움하다 이거 플로우 좋은데 가사로 써도 되나 하는 래퍼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제가 레슬링 안 하는 프로 레슬러라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은 셀링 포인트고 서사고 그리고 팔기 위한 컨셉과 나 자신이 경계선이 흐려요. 그래서 진실되면서도 차갑습니다. 지금 저를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저조차도 어디까지가 그게 정확하게 제 자신이고 어디까지가 상업적인 저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게 장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 감정이 영화관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거기에 몰입이 되면 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 공감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울고 그러는 것도 그게 내가 바로 느껴서라기보다 진짜 끔찍한 스너프 필름을 눈앞에다 24시간 틀어놓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나의 불행마저도 나는 이제 상품으로 파는 사람인 거지. 뭐 내 어린 시절도 그렇고 이런 감정이 든다기보다 이런 감정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식되나요? 그럴 때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감정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감정이 발생했으니까 내 감정이야 라기보다 감정이 전이되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런 게 늦었을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맞아. 근데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까 싶기는 해. 분명히 내가 10대 후반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성향이 되게 강화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내 자신이 배역에게 주는 그런 느낌이지. 야, 얘는 이제 여기서 딱 극적인 서사를 겪고 불행을 이겨낸 다음에 무대로 나아가야 되는 캐릭터인데 야, 얘 무슨 여행을 시키고 있어. 야, 그 여행하는 컷 다 잘라. 야, 얘 그림 그리는 거. 야, 얘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스토리에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왜 들어갔어. 잘라.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그래, 내 인생이 그랬다. 저는 길거리 다닐 때 음악을 항상 듣고 다니는데 그게 제 인생 한 컷 한 컷이 다 영화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음악에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걸음걸이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것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면은 내가 진짜 다 잘랐던 것 같아. 어쩌면 제가 직업적으로는 말이 많은데 사석에서 말 없는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일지도? 왜냐면 그거는 편집본에 안 들어갈 장면들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맞네 말하면서도 좀 느껴진다 내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반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나뭇가지 하나만 줘도 그걸로 1시간 방송할 수 있다고. 아니 1시간? 100분. 근데 저를 이제 실제로 만나보신 분들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쨌든 초대했으니까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좀 사람이 편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귀신같이 말이 없어집니다. 저랑 이제 밥 먹게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뒤에 가서 말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편한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편해져서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오디오 쌀먹.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 걸어주는 사람이 되게 좋아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할 때마다 스몰 토크 안 된다는 소리 들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카톡하는 걸 안 좋아해요. 안 그래도 사람이랑 있을 때 말이 금방 없어지는 편인데 어떤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걸로 나의 그 상태를 전달할 수 없는 온라인상에서는 진짜로 얘가 그냥 할 말이 말하기 싫나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 나 그 사람 되게 좋아하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같이 놀고 싶거든. 근데 그냥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편한 사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먼저 저한테 말 꺼내주는 사이가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나한테 말을 먼저 꺼내주기를 기대하는 관계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 레알 전 여친한테 일 지시하듯이 카톡 보낼 때 아차 싶었음. 나도 그래. 나 예전에 이제 조금 호감 있었던 친구랑 막 얘기하는데 오빠랑 얘기하면 결국에 다 일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을 눈치챘어야 됐는데. 아유 병신 새끼. 심지어 내가 진짜 많이 좋아했었고 그게 막 진지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한 말이었는데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다고 그거를 내가
간과하면 안 됐어. 그래서 뭐 흐지부지 됐지 뭐. 근데 그 뭐 생겨먹은 대로 산다라는 말로 저 자신을 가두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분명히 그래도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고 나를 많이 아껴주는 법도 알게 됐지만, 그리고 아직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지만, 진짜 그냥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눈물 날 정도로. 그래, 분명히 이제 뭐 앞으로도 내가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래도 서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갈라선 거지. 그래도 좋은 놈이긴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 같아. 욕심이기는 해. 모든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적어도 진짜 내가 오프라인에서 내 곁에 두는 사람들 정도면은 원수는 안 됐으면 좋겠어. 각자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어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 사실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결혼까지도 가본 거고.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되게 큰 패배의 경험이자 동시에 되게 큰 승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그리고 내가 서로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봤구나. 후회는 안 해. 잘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사실 올해 내내 그렇지만 9수 넘기고 나니까 뭔가 저에게 주어진 미션들이 되게 많네요.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고 싶네요. 진정한 새해 다짐인 것 같아.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